이재명 후보는 이제 방패를 좀 더 튼튼히 준비한 것 같아요. 역시 이제 정책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거나 약속할 생각은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막 조금 뭐 이제 애티튜드 관련해서 이제 논박이 있을 것 같은데 권영구 후보가 계속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론적으로는 좋은 얘기인데 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근데 여기서 권영구 후보가 실수를 했어요. 원래는 이재명 후보는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나중에만 얘기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쫓기니까 이재명은 지금은 합니다잖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말을 얼버무려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기사가 이재명 후보를 지원했다라고 캐치프레이를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우스갯처럼 기사가 작게 났더라고요. 이제 권영국 후보가 제가 느끼기에는 네. 비꼴려고 한 건데 비아냥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의 네. 캐치프레이즈가 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잖아요. 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니 왜 다 안 한다고 하는 나중에 한다고 하느냐 왜? 그렇죠. 네. 왜 다 나중에 한다고 하고 지금 하자고 해야지. 지금은 이재명입니다인데 네. 왜 나중에 하냐고 하냐 이 네.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그렇죠. 그 표현이 이제 이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묻다 보니까 잘 안 된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비꼬는 모드로 이제 탁 허를 네. 찌르는 그거를 네. 준비하신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전달이 확실히는 안 된 것 그게 같다. 그 대사를 소화를 잘 못한 거죠. 말하자면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저기 민주노동당 사람들이 싫어하겠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대사 소화력이 좀 부족했다. NG다. 뭐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도 제가 볼 때는 성의 있게 답을 했어야 된다. 저는 그 답이 성의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입장은 그럴 수 있어요. 네. 입장은 현실론이라는 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토론을 하는 장소니까 네. 현실론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론적으로 이상적으로는 권영길이라고 할 뻔했네. 권영국 후보의 권영국이 이상적이냐 권영길이 이상적이냐 나중에 한번 토론해 봅시다. 네. 권영국 후보 말씀이 맞다. 네. 그런데 현실이라는 것은 네. 현실을 설명하면서 반론을 해야죠. 네. 현실은 이렇다. 네. 그러니까 재정 여건이 부족하다라는 것만으로는 재정 여건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게 나중에 한마디로 그냥 퉁쳐지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재정 여건 그리고 네. 경제 상황 주로 두 개였거든요. 네, 그렇죠.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인데 재정 여건이라는 게 네. 올해 예를 들면 예산이 얼마였는데 네. 그 중에 뭐는 얼마를 어떻게 썼고 뭐는 네. 어떻게 써가지고 네. 이게 비용 대비 효과가 이 정도밖에 안 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구체적인 걸 가지고 반론을 했으면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쟁점도 심화될 수 있었고 네. 그리고 권영국 후보하고 저 두 사람은 그래도 토론을 하기 싫은 두 사람에 비해서는 네. 토론을 하고 싶은 두 사람이구나. 대비 효과가 확실히 더 났을 거예요. 네. 그러면 위민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그림이 됐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경제 상황, 화려한 경제 상황 얘기를 해도 이번에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2%였고 비상계엄 선포해가지고 그것도 비상계엄 선포해가지고 이 IMF가 그 전 분기에서 예상한 게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이 2% 예상했는데 GDP 대비 성장률 2% 예상했는데 비상계엄 선포한 바로 그 분기에 그 다음 분기에 마이너스 1% 포인트를 깎아버렸다. 그래서 이게 전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 경제를 이렇게 망쳐가지고 지금 성장률이 이렇게 깎여진 상태에서 일단은 재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시급한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유감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가면서 설명을 하면 그러면 그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후보도. 근데 그냥 경제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반발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민주당은 항상 나중에만 얘기합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여서 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에서는 좀 더 디테일한 반론을 쭉 얘기를 해주는 것이 그러니까 연금 관련해서만 뭐 부부 감액 요것만 먼저 기초연금 그 얘기만 조금 한 거고 나머지는 그냥 다 경제 여건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권영구 후보는 이제 두 가지 작전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증세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왜 지금이라고 합니까? 왜 지금이라고 못 합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이제 종결을 졌어야 되는데 하여튼 마무리 만듦새가 좀 이렇게 아쉬웠다. 근데 기초연금 이제 부부 감액 그 부분은 그건 이제 정책적 쟁점이 맞고 네.
그리고 그거는 뭐 판단해볼 문제거든요. 네, 그렇죠. 그거는 뭐 이재명 후보 네. 주장, 그러니까 민주당의 공약, 이재명 후보의 공약, 민주당 주장도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네, 단계적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거는 그래서 쟁점적으로 토론을 해볼 부분이다 확실히. 네. 그거 가지고 만약에 기초연금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문제 풀 거냐를 좀 더 심도 있게 했으면은 양 후보가 권영국 후보랑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심도 있게 갔으면 거기서 권영국 후보가 딱 그 쟁점을 채가지고 기초연금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봅시다. 갔을 수 있었으면은 네. 저는 훨씬 더 그림이 상당히 좋았을 거다. 아, 조금 이제 권영국 후보 지점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그 이제 공공의료 관련한 이제 네. 코멘트나 이런 거는 네.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이재명 후보 공약 민주당 입장하고 네. 지금 권영국 후보의 공약 이 지금 이제 민주노동당의 입장하고 선명한 차이가 안 나는 부분이 지금 거의 있거든요. 좀 유사성이 짙죠. 네. 네. 바로 엊그제 낸 이재명 후보의 네. 공약하고 민주당 입장이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지금까지 진보적인 이런 정당이나 단체들이 얘기한 거하고 근접해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이 부분이. 흡수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재명 후보는 준비가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요 토론에서는 방침을 정확하게 정하고 이제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근데 요거는 얘기를 꺼냈다가 그냥 이제 좀 그냥 접은 얘기처럼 이제 돼서 네. 그 부분은 좀 권영국 후보로서는 아쉬운 포인트였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첫 번째로 그러니까 사회 갈등 얘기는 갈등 그 자체였으니까 일단 넘어가더라도 이따 다시 다루겠지만 예를 들면 첫 번째 연금이랑 의료개혁 얘기할 때 이준석 학부는 아까 얘기했듯이 의대 정원 어떻게 됐습니까? 좀 이따 다시 다루는 거예요? 아니 사회 갈등 얘기 한 번 더 다룰 게 있어서 근데 이제 연금 개혁 잘못됐습니다. 점진적 개혁을 해야 합니다. 이게 이재명 후보 뭐라 했냐면 18년 만에 모수 개혁을 했다. 근데 이제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 그거로 하고 의료 얘기는 별로 없어요. 모두 발언해서 김문수 후보는 의대 문제 미안하다. 미래위원회를 만들어서 해결하자. 그리고 국민연금 2차 구조개혁하겠다. 청년의 의견 수렴하겠다.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근데 권영국 후보는 무상돌봄 국가를 열겠다. 군복무랑 출산에선 국민연금 크레딧을 주겠다. 프리랜서도 기초연금 관련해서 국가가 지원하겠다. 의료비 상한제 도입하겠다. 500병동 공공의료원을 여러 개 만들겠다. 정책을 막 한 5가지 이제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부도 그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그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뭐였죠? 제가 이준석 후보는 그냥 그 주도권 토론이어서 거의 모두 발언 같은 게 좀 없었나? 이 종이가 네. 엊그제 내가 이걸로 바퀴벌레 잡은 종인데 맞아요. 네. 그럼 여기서 신경도 안 쓰고 이거 그냥 쓰네요. 바퀴벌레 막 이렇게 썼구나. 아니 그 첫 장만 그런 거지 모든 중간에 있는 장이 그러면 종이를 버립니까? 첫 장이 아니고 뒷장인데. 뒷장이에요? 네. 그건 몰랐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권영국 후보는 마지막에 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뭐 그 공약들을 막 얘기를 해요.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를 얘기를 하는 방식인데 다른 후보들은 뭐 그런 식으로 안 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가 논쟁은 하나도 안 됐는데 예를 들어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해야 됩니다는 얘기도 했고 뭐 다 했단 말이에요. 뭐 핵 없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뭐 이런 거 뭐지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만들겠습니다. 뭐 이런 공약을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토론 아무것도 안 됐어. 근데 가지수로 따지면 공약이랑 정책을 제일 많이 얘기한 건 권영 후보도 맞아. 근데 그게 정확하게 득점 포인트가 됐을까? 왜냐면 다른 후보들은 다 그냥 굵게 한 가지 아니면 2가지 얘기만 하고 마니까. 근데 이제 권영 후보는 그냥 각 모두 발언 부가 시작할 때마다 5개씩 공약을 이렇게 깔고 가는 거였는데 그래서 새 후보와 이 후보의 이제 그 애티튜드나 준비하는 방식이 달랐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뭐 정책 공약을 가지고 토론을 하자고 들어간 사람과 이제 그건 건 별 상관없고 논쟁에서 어떻게 이길 거냐와 이미지를 남길 거냐는 세 사람으로 좀 나눌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하죠. 예. 뭐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바퀴벌레 진액 묻어 있진 않습니다. 네, 않습니다. 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김문수, 이준석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토론의 준비는 돼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나마. 그렇죠. 그나마. 네. 왜냐하면 확실히 대선을 3번째 치르는 그러니까 2017년 경선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다른 후보들보다 이렇게 많은 쟁점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준비한 구력이
있다라는 건 확실히 좀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본인 말로 어쨌든 간에 네. 그게 뭐 어떤 부분은 눈치고 간 것도 있고 당연히, 어떤 부분은 네. 설명 안 한 것도 있고 네. 어떤 부분은 대충 간 것도 있긴 한데 네, 있긴 그렇죠. 한데 네. 어쨌든 자기 말로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진지하게 어쨌든 간에 쟁점에 대해서 걸어오면은 어쨌든 받긴 하지 않습니까? 네. 받기는 하고 얘기는 하고 오늘 이미지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잘 보면은 김문수 대통령 상상할 수 있느냐? 네. 상상 잘 안 되죠. 네. 이준석 대통령 약간 큰일 날 것 같잖아요. 네, 저 그렇죠. 사람 대통령 되면 큰일 나겠다 네.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오늘 토론만 봤을 때는 그렇죠. 여타의 다른 평상시에 무슨 정치나 이미지를 다 제하고 아, 이재명 대통령은 약간 그래도 상상됐습니다. 그래도 조금 안정감을 줬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상상되는 범주 안에 있었어요. 권영국 대통령은 큰 일을 하실 분으로 보였는데 네, 큰일 나는 뭐, 게 아니라 네. 큰 일을 하실 분으로. 네. 네, 뭐 저기다가 심지어 저렇게 붙여놓을 정도니까 지지하시는 분이니까는 제가 뭐 카메라가 지금 돌아갔나요? 네. 네. 심지어 그 캠프 안에 있으니까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는 네. 언급하지 않고 네. 그런 이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로 보면 그런 이미지를 전달했다라는 점에서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이번 뭐 이 토론에서는 크게 손해 안 본 것 같다. 네,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네.